(6시) 반에 출근을 해서 또 이제 화장실, 전시동, 계단 외부 그 유물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 닦는 거.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고 칭찬하시는 관람객들도 계시고, 우리나라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에서 한 일부분의 일을 한다는 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박물관이다 보니까 자부심은 있죠. 예. 전시장이나 수장고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시 기획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온습도 위주로 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습도는 보통 50에서 60%,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 사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물품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유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똑같은 패턴의 그런 일들이 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저희는 기초가 되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조사 연구는 마치 주-춧돌처럼 뭔가 기본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물을 등록했을 때 등록 정보가 아주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더 정확하게 맞는지, 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지 좀 더 검증을 하고 심화된 자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물과 사람 사이에서 유물에 담긴 이야기가 더 또렷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일인 것도 같아요. 전시를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유물을 적합한 맥락의 그 모습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감독처럼 전시 유물이나 전시품들은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처럼 스토리에 맞춰서 그 자리에 놓여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물은 실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역사의 한 분야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관람객이 이해를 하기 쉽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와서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던 걸 알았네? 뭐 그렇게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되게 마음 먹고 와야 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저거 한번 들려서 보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물을 어떻게 관람객들에게 잘 보여줄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많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해서 크기나 아니면 생김새에 따라서 뭐 높낮이나 깊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서 공간 디자인은 유물을 잘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로 말하자면 관람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이제 호흡하는 일이에요. 뭐 일방적으로 저만의 이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이제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학예사 선생님께서 전시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저희 먼저 이제 불러서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고 또 유물들은 어떤 코스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해설을 진행하고, 관람객들도 뭐 본인들이 알고 계신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저한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이랑 방문을 했던 이제 학급 단체로 학교 친구들이랑 방문을 하건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딱딱한 역사가 아니라 일단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조선 왕실이다 보니까 뭐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뭐 이거 레어템이야, 뭐 너희가 이거는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걔네 용어를 끌어다가 붙잡아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싶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조금 더 와닿는, 조금 풀어주는 문화적인 향유 과정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수장고 들어올 때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년이 돼도 사실 항상 긴장이 돼요. 대략 9만 점 정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왕실 관련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보라든지 골룡포나 궁궐에서 걸려있던 현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좀 특징적인 유물입니다. 혼자서는 들어오선 안 되고요. 최소 2인 마스크 착용을 하고 라텍스 장갑 같은 장갑을 끼고요. 또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반지 이런 장신구들도 제거를 하고, 볼펜 같은 경우도 행여나 잘못해서 이렇게 유물에 이렇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필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존 처리를 거치지 않으려면 유물이 손상 부위가 없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존에 있어서도 제일 최고는 관리를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물이 최대한 잘 모습 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게 수장고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존 처리는 병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유물이 곧 환자고, 이렇게 환자가 병원에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디가 아픈지, 왜 왔는지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처럼 유물이 보존과학실에 들어오면 어떤 상태인지, 또 유물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진단을 해서 그 증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보존 처리를 진행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리 과정을 보면 되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처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도 크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도 굉장히 소요가 오래되고, 사실 이제 재료 수급도 쉽지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딱 완성이 돼서 이제 수장고로 갈 때 굉장히 이제 되게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후련하기도 하고. 자식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활용될 때 전시에 나가거나 또 아니면 뭐 사진 찍어서 어디 도록에 나가거나 할 때, 그때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모처럼 노는 날이라고 들어오자고 그랬어요. 없어요. 서울에 내가 한 6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 안은 처음이에요. 글쎄 나도 이거 처음 보니까 야, 배울 게 많구나. 좀 신기했던 거는 가구들이 생각보다 유럽풍의 가구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왕비나 조선 여인들의 그런 옷감, 그런 장신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러워서 좀 그게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경복궁은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근처에 고궁박물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기에 온다고 하면 고궁박물관을 꼭 한번 들려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